눈밑이 좀 그늘이 보인다 이러면 눈밑 지방이 튀어나왔나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원장님, 최근에 저희 부모님께서 거울 보면 자꾸 나이 들어 보인다면서 SNS에 광고하는 것 중에 눈밑 볼록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바르면 1분 안에 그게 싹 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제품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진짜 그거 바르면 눈밑 지방이 싹 사라질까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있던데요? 그 어디 있어요? 나도 좀 써보자. 진짜 있으면 완전 노벨상감이지.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도 있지만 의학상, 과학상은 없잖아 아직. 오, 잘 됐다. 그럼 약간 과장 광고 이런 건가요? 어... 근데 그 눈밑 지방 있잖아요. 그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없던 게 생긴 건 아니고요. 안구는 안화에 들어가 있는데 뼈에 만약에 안구만 들어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물렁물렁해서 빠질 것 같아요. 아, 빠져? 아니, 만약에 안 빠진다고 치고 이게 내가 막 움직이면 어떨 것 같아? 막 눈알이 안에서 뼈에 막 부딪혀서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구를 이렇게 안에서 보호하는 지방층이 있어요. 그 지방층이 이제 원래는 안쪽에 잘 자리 잡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늘어지죠. 그러면 받쳐주고 있던 애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눈밑이 좀 그늘이 보인다 이러면 눈밑 지방이 튀어나왔나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방이 꺼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꺼진 건지 튀어나온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봤는데 튀어나와 있으면 튀어나온 거고 꺼져 있으면 꺼져 있는 거지 뭘. 근데 좀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거울을 딱 정면으로 봐보세요. 근데 좀 애매해요. 뭔가 눈 밑에 지방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고개를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노려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 밑에 있는 지방이 조금 더 과도하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로 눈을 노려보듯이 거울을 쳐다봤을 때 튀어나온다. 그러면 눈밑 지방이 있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튀어나온다면 지방이 튀어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꺼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부모님 친구분들 보니까 윗눈꺼풀 처짐이랑 눈밑 지방 불룩해지는 게 같이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보통 같이 생기는 건가요? 우리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곳은 눈 주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눈이 가만히 있질 않죠. 깜빡깜빡 하는데 1분에 평균 15회에서 20회 정도 눈을 깜빡인대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3만 번을 깜빡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얇은데 이 얇은 피부가 하루에 3만 번씩 늘어졌다 줄어들었다를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야, 이걸 50년을 그렇게 썼어요. 안 늘어나는 게 이상하죠.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도. 예전에 갤럭시 폴더폰 접었다가 폈다 실험한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37만 번인가를 실험을 하고 멈췄었거든요. 그래도 고장 안 난다고 대단하다고. 우리 눈은 정말 더 대단한 거죠. 그러면 눈 아래 지방이 있는지 보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눈밑 피부가 늘어진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이 늘어진 경우는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옷이 흘렁흘렁 하듯이 볼록볼록한 게 보일 거예요, 늘어진 게. 하지만 좀 애매할 때는 또 쉽게 알아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눈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섭게 이렇게 거울을 쳐다봤잖아요. 이번에는 거만하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내가 제일 잘 나가, 거만하게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은 피부가 이렇게 접혀서 내려오는 게 보여요. 손으로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랬을 때 피부가 남아서 이렇게 접히는 게 보이죠? 끌려 올라가는 게. 그 정도가 피부 남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나이 들면서 생기는 것 같은데 눈밑 지방 없는 중년분들도 많잖아요. 혹시 눈밑 지방 처짐 같은 것도 가족력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나의 미래예요. 누구나 처짐은 생기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지방에 튀어나온 정도, 피부의 늘어짐의 정도, 이런 것도 다 유전적인 경향이 크죠. 눈밑 지방이 이제 늘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래 이제 눈 밑에, 눈 주변에 지방이 많았어요. 어릴 때는 이제 아래 눈꺼풀 조직이랑 피부가 지방을 팽팽하게 잘 감싸서 겉으로 안 보이고 팽팽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받치고 있기에는 힘이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동전을 오랫동안 넣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머니가 볼록하게 늘어지죠.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어려서부터 서서히 처진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러면은 젊을 때 관리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눈밑 지방 안 생기게 하는 예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머니에 동전을 가득 넣고 다니다가 이제 주머니가 늘어진 상태라고, 그거랑 똑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주머니에 안 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전을 빨리 빼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겠죠? 이 주머니가 만약에 잘 안 늘어나고 열나 단단해요. 예를 들어 청바지 같은 아주 질긴 천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괜찮겠죠?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빼거나 아니면 피부 탄력을 좋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지방이 너무 많으면 튀어나오기 시작할 때 빨리 지방을 재배치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눈꺼풀 안쪽으로 하는 거니까 흉터도 없고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면 좋지만 수술이 조금 부담되면 엔팅 주사 같은 지방 크기를 줄여두는 그런 주사로 볼록한 지방의 볼륨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반대로 살이 찌면 눈 밑 지방도 커져요. 그래서 중년에 살이 많이 갑자기 찌신 분들 보면 하나같이 눈 밑에 지방이 이만큼씩 덩어리를 달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갑자기 찌지 않는 것도 눈 밑 지방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예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머니를 팽팽하게 만들면 된다 그랬잖아요. 피부 탄력을 좋게 하기 위한 시술도 물론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특히 눈 주변 피부는 우리 얼굴에서도 독보적으로 얇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콜라겐의 수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콜라겐이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 자외선, 피부가 이제 건조한다든지 자극을 많이 준다든지 또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피부 콜라겐을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먹는 콜라겐을 매일 먹고 뭐 바르는 콜라겐도 있던데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나요? 제가 콜라겐에 대해서는 또 영상 한번 찍은 게 있는데 한번 그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논문을 보면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있고 미미하다, 잘 모르겠다라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논문들도 물론 있어요.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을 보면 콜라겐 회사에서 이제 의뢰한 논문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고분자 콜라겐을 예전에는 많이 복용을 했었는데 그건 어차피 이제 흡수가 안 돼서 요즘은 이제 저분자 콜라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그나마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거는 아주 작은 분자량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몸에 좋은 영양제를 다 먹고 있어요. 레이저도 꾸준히 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고 관리를 엄청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남은 거 뭐 없나? 할 거 없나? 이래서 먹는다면 그 정도는 오케이. 근데 너무 이것만 가지고 큰 기대를 하지는 말자. 그래도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콜라겐 회사에서 저를 엄청 싫어하겠구나. 그 정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는 교수님이 눈밑 지방 제거하면서 하안검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안 하시다가 주변에서 뭐 해라 이래서 했는데 수술하고 하기 너무 잘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갑자기 전화해서 나 하안검 수술했어, 너무 잘했어, 그리고 다 끊어버리셨구나. 그쵸. 결국 지방이 이제 막 피부를 눌러요. 근데 누르다 이제 피부가 더 이상 복원이 안 될 정도로 그걸 넘어서면 이건 이제 비가역적인 조직학적, 구조적인 변화니까 수술이 가장 좋죠. 그러면 수술 말고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물론 절대 수술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꾸 이제 피부를 눌러서 볼록하게 만드는 지방이 있죠. 그 지방을 줄여주는 건 주사로도 가능해요. 엔팅 주사 같은. 그리고 이제 피부 탄력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눈 밑에 고주파를 하기도 해요. 요즘은 이제 눈 주변에 그 얇은 전용 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부작용은 없고 눈 주변 얇은 피부에다가 특화된 그런 팁들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볼록하게 무거운 지방이 튀어나왔는데 그게 막 완전히 평평해진다?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되고 주름이 펴지는 느낌은 들 수는 있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것도 또 레이저에 있어서 뭐라 그러려나? 원장님 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안검 수술이 가장 확실하다, 이건 알겠는데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부작용 때문이잖아요. 이 부작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래요. 피부를 사실 이제 적당하게 당겨서 이렇게 꼬매줘야 되는데 잘해주고 싶어서 많이 당기게 되면 이렇게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개인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우리 눈꺼풀은 쉽게 얘기하면은 빨랫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보면 눈 안쪽에 인대가 하나 있고요. 눈 바깥쪽에 또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에 이 눈꺼풀 얘가 빨랫줄처럼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팽팽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늘어지는 거죠. 느슨하게. 이런 경우는 조금만 욕심 부려도 확 뒤집혀 버리죠. 그럼 이런 경우는 수술을 아예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땐 또 방법이 다 있어요. 하안검 수술 하시러 상담하러 오시면은 제가 빨랫줄 요거 너무 늘어져서 당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안검 단축술이라고 해요.
이 늘어진 빨랫줄을 기둥에다가 이제 단단하게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검이 많이 뒤집혔다 그러면은 안검을 다시 안에서 잡아당겨주면, 바깥으로 말렸던 게 안에서 잡아당겨주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게 해주는 수술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수술하는 게 모든 의사들의 바람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미리미리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눈밑 때문에 나이 들어 보여서 고민인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눈꺼풀이 처지고 막 눈밑 지방이 막 튀어나오고 이러면 너무 나이 들어 보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시술을 받고 다니시다가 결국 안 돼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레이저에다가 고주파에다가 수백만 원씩 쓰고 오시는데 그래도 좋아진 게 없다고 결국 하시거든요. 초기에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장비들 또는 필러 같은 것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까 갤럭시 폴더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는 이거 벌써 수십 년을 이렇게 하루에도 3만 번씩 깜빡거리면서 사용한 눈이잖아요. 이제는 늘어지고 처질 때가 됐어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AS 받아야죠. 이렇게 AS 받고 또 한참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눈밑만 개선해도 20년은 젊어 보이거든요. 너무 심해지기 전에 오시는 게 더 좋아요. 늦을수록 수술 후에 회복도 오래 걸리고 부작용의 가능성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우리가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자. 지금까지 라인 만든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